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요즘 들어서 오피스텔 투자 많이들 하시죠? 오피스텔 투자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주택, 특히 아파트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가는 경우. 그쵸?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죠. 그냥 4.6%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소액을 넣었는데 월세가 만약에 잘 나온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아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로망 중에 하나가 월세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특히 이제 요즘 들어 더 많이 핫해지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 관련해 가지고 아셔야 되는 세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오피스텔 관련된 세금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텔레그램에서 한번 그 내용을 드리긴 했었는데 전입신고 안 된다는 오피스텔에 있어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은 또 행사가 된다고 국토부에서 좀 해석을 했나 봐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 기사를 보면서 간만에 제가 하는 건데 기사 내용 지금까지 해설 전달하고 의미 있는 거 좀 약간 해석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예측되는 건 뭘지 제 뇌피셜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은 그렇게 확률이 낮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두 개 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좀 많이 봐야 되니까 말이 약간 빠를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실질과세 원칙 비우는 오피스텔 편법, 전입신고 막는 임대인들. 자, 이 기사 일단 아이뉴스에서 가져왔고요. 아이뉴스에서 2021년 2월 2일자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딱 클릭을 했더니 팝업 광고가 하나 뜨더라고요. 그거는 좀 나중에 찾으시는 분들이 유의하시고 이제 광고 없애고 볼게요. 자, 지난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규제도 한층 강화가 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주택세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지만 다른 주택을 할 때는 저 주거용 오피스텔이 취득세, 주택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주택 중과하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쵸? 자,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규제가 한층 강화됐는데, 규제의 강도를 높이자 최근 오피스텔 임대 편법이 기승을 부르고 있다. 미안하지만 이거는 최근 일만이 아니죠. 좀 오래됐었죠.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워낙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엄연히 이건 좀 불법입니다. 이거는 좀 안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게 있는지 특히 임차인 분들 잘 보세요. 이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부담이 커지자 일부 임대인들은 전입신고 불가라는 조건을 걸고 불법 임대 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일원에 있는 A 오피스텔은 600세대가 넘는 규모로 모든 임대 물건의 조건이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인근 B 부동산 관계자는 이 오피스텔은 절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업무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전입신고가 안 된다. 무조건 전입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데, 자,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실제 보면은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다수 1, 2인 가구 규모의 사회 초년생, 대학생, 수험생, 직장인이 실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해 710 대책 후속 입법이 시행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부담이 대폭 강화가 됐는데, 특히 8월 11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했다면은 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이거는 특히 이제 우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8월 11일 이후, 그러니까 8월 12일부터 등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첫 번째, 취득세 주택수 따질 때 들어가요. 자, 그리고 양도세 주택수도 주거용 오피스텔 들어가는데, 양도세 주택수는 이미 그 전부터, 8월 10일 전부터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좀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수도권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에 향후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8%가 중과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코노믹 리뷰하고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도 요거예요. 그냥 나는 월세 받으려고 오피스텔을 한 두 채 사놨는데, 아니야, 나는 내 실거주 집 하나 사야지. 그렇게 하는 순간 취득세 중과 곧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다만 사무실 등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상태 오피스텔이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구분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취득세 주택수를 따질 때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들어가는 건데 그때 만약에 분양권 상태의 오피스텔이라면 들어가지가 않고요.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상업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는 거면은 또 취득세, 주택세도 안 들어가요. 이거는 취득 단계. 나중에 양도 단계는 또 봐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자, 오늘 갈 길이 많기 때문에 계속 말로 하겠습니다. 자,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 이 경우에 오피스텔을 팔 때 2주택 중과를 적용받고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1주택자가 지난해 8월 11일 전에 오피스텔을 매입,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야, 이거 이제 좀, 여기서부터 가니까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취득세가 따로 있고 양도세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피스텔 보겠습니다. 일단 주거용으로 할게요. 주거용으로 한정할게요. 주거용으로. 자, 일단 취득 단계. 취득 단계는 2020년 8월 12일이 중요해요. 이때부터 취득한 거는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비록 8월 10일 이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상업용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 이거 오피스텔입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세, 주택수 안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자, 요거. 자, 일단 요거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 있어서는 그 전에 8월 10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8월 10일 이런 거 필요 없고 실사용이 주거용이다. 그러면은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이에요. 이렇게 포함이에요, 포함. 그러니까 이제 취득 단계하고 양도 단계가 두 개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이걸 아신 상태에서 다시 기사를 보자고요. 자,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오피스텔을 팔 때 2주택 중과를 받겠죠. 당연히 주택을 팔아도 2주택 중과를 받을 테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근데 요즘에 다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종부세도 부과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중과를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그냥 팔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주택을 파는 게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주택에 대한 시세 차이가 훨씬 클 테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1주택자가 지난해 8월 11일 전에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업무용으로 쓰면 이거는 업무용이니까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것도 설명해줘야 되겠네. 아, 오늘 갈 길이 뭔데. 자, 보시면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이게 비싸지 않겠습니까? 오피스텔은 좀 아무래도 월세용이니까 좀 저렴하고. 자, 그런데 얘도 주거용이고, 당연히 아파트는 주거용이고. 몇 주택이에요, 주택수? 자, 양도세 기준의 주택수 몇 주택이죠? 2주택이잖아요, 2주택. 자, 그럼 둘 다 조정 대상 지역. 글씨가 좀 흘리는 건 이해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양도세 중과 들어가잖아요, 중과.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을 얘를 먼저 팔아야 돼요, 얘를 먼저 팔아야 돼. 그 다음에 요걸 팔면은 1주택 중과 받을 수가 있는데, 야,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질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실제 주거용인데, 외형은 전입신고를 안 하고 업무용으로 쓴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마치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쓴 것처럼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 업무용 오피스텔 놔둔 상태에서 그냥 곧바로 이거 팔면은 1주택 비과세 아니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과세당국에서 이쪽으로 실사를 간단 말이에요. 가지고 실제 주거용인가요? 그러면은 주택으로 봐서 2주택 중과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사실 이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닌데 되게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월세로 줬지만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는 주택수 합산된다. 방금 이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 부가가치세가 더해지고 환급이 가능하고 주택세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업무용, 사무용으로, 상가용으로 세를 주고 부가가치세가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실사를 통해서 주거용이라고 밝혀지면 여러분들 특히 양도세에 있어서 꽤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계속 기본적인 내용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임대인이 업무용으로 임대를 했음에도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는 주택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A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예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고 전입신고를 막아서 업무용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서 세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엄밀히 말해서 편법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 많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실제 외형은 전입신고 안 하고 업무용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얘는 주택수 나중에 카운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잡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이거 엄밀히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택수 들어간다는 거죠. 자, 지난해 강화된 오피스텔 규제로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 매도 보유 시 부담이 커졌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여전히 규제가 덜하고 혜택이 많아서 이 같은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임대가 가능한 이유는 실제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이패드에서 보였던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우리는 집주인은 이걸 알고 있지만 일반 과세당국하고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보통 언제냐면은 이 아파트 주택 파는 요게 아주 고가 주택일 때, 그리고 얘를 먼저 팔 때 가끔 가다가 이쪽으로 실사를 간다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업계 관계자는 여기서 안 끝났어요. 또 다른 기사 보여드릴게요. 자, 주택에 산입이 되지 않게 하려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전입신고를 막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불법 임대되는 집을 직접 찾아서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전수조사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차하는 것 역시 임차인에게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죠. 왜냐하면 전입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쵸?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다른 이야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죠. 자,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적이다. 전입신고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뭐 이게 안 되면 전세권 설정 등이 하면 되지만 집주인에게 관련 서류 직접 받아야 되고 해주는 집주인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사. 이 첫 번째 기사는 지금까지 뭐 제가 직방이라든지 제 채널에서든지 몇 번 말씀드렸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양도세에서 들이밀어버리면은 주택수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자. 그거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재밌는 기사가. 자, 이게 첫 번째 기사. 자, 이제 두 번째 기사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기사. 전입신고 안 된다는 오피스텔. 계약갱신 청구권은 행사된다. 이게 뭔 소리지? 자, 머니투데이에 나온 기사고요. 2021년 2월 1일자. 그러니까 앞에 봤었던 아이뉴스보다 하루 더 먼저 나온 거죠. 역시 광고가 많죠. 없애고 봅시다. 자,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 여러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이제 2개월이죠. 12월 10일 이후에 한 거는 그래서 좀 미리 당겨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가 없다. 뭐 거절 가능한 사유는 임차료를 뭐 2회 이상 연체한 거나 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거나 일부 파손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사에서 봤었던 이 편법 오피스텔에 있어서 전입신고를 안 하고 실제 거주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갱신 청구는 이제 된다고 국토부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봅시다.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던 최모 씨는 주소 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다는 공인중개사 설명에 깜짝 놀랐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보증금 보호도 안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사용할 수 없는 건지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야, 이거 신기하게 제가 좀 전에 봤었던 기사 뒷부분에 딱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회사, 언론사인데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설명해주는 거의 대한민국 최초의 지금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앞일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자는 거죠. 자, 신축 오피스텔에서는 이런 조건이 더 많았다. 그냥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지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을 빠졌다. 저라면, 제가 임차인이라면 저는 이런 집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저라면. 예전에 저도 경매를 조금 했었거든요. 절대 안 들어가죠. 자, 국토교통부가 전입신고되지 않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 해당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국토부, 국세청 양쪽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이 업무용 오피스텔 관련된 세금도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런 장표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를 막아놓은 불법 운영하는 오피스텔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이제 주거용으로 실제로는 주거용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주거용인데 이 전입신고를 막아놓은 오피스텔에 있어서 이 과세당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 이 경우에는 실질이 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에 있어서 주택수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양도세를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또 하나. 국토부가 있네요. 국토부는 이제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그런 거 관리를 하는 쪽이잖아요. 국토부에서 나온 해석을 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청구권 사용 가능하다. 청구권 사용 가능 오케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야,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되죠. 자, 그러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야, 이 뭔가 이 국토부와 과세당국 간에 뭔가 긴밀한 협조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전입신고되지 않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전입신고 안 하면 주택수에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부 입장입니다. 세법은 안 그런다고 했어요. 전입신고 불가 조건의 오피스텔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 국토부 업무용의 전입신고 없어도 실질적 주거용이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하겠다. 계약갱신 가능하다. 이렇게 국토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린 거다. 자, 오피스텔 주인, 사무실 사용 목적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면 거절 안 돼. 자, 아울러 오피스텔 주인이 사무실 사용을 목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토부는 이를 불법으로 봤다. 그러니까 사무실 사용으로 목적으로 사무실 사용이 목적인데 실제 주거용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거절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불법으로 봤다는 거죠. 국토부 관계자는 사무실 사용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 사용을 해야 되니까 나가달라. 청구권 쓰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사용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만 갱신 거절 사유로 지정되어 있다. 야, 아무튼 실사용에 있어서 주거만 해야 되고 사무실 사용은 안 된다는 거네요. 자,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 같은 사례가 올라왔다. 한 임차인은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사무실 용도로 써야 되니까 나가달라. 그래서 이후 3개월만 임차기간 연장하기로 했고 3개월 기간이 끝나가자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전세 놓기로 했다고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사무실 용도로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한 뒤에 새로 전세를 놓은 이 경우에 대해서 국토부는 허위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기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 임차인분들은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오피스텔 임대인들 아니면 오피스텔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은 뭐 또 알아놔야 돼요? 아, 전입신고 막아놓고 내가 좀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전세로 내가 투자를 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제 앞으로 될 수 있겠구나 알아두셔야 되고, 당연히 그 경우에 양도세에 있어서도 주택수 들어가서 양도세 아주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똑똑한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더 아셔야 되죠. 하나 더. 자,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국세청 과세당국에서는 이거 실질이 주택으로 쓰는 거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양도세 포함시켜서 법의 원칙에 맞게 과세할 수 있는데, 맞죠? 그런데 우리 아까 봤던 첫 번째 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어요? 첫 번째 기사에서는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알고는 싶은데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청구권 사용 가능하게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받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국토부에서는 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전수조사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어제 제가 라이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렇게 조인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정보가 아주 긴밀하게 넘어갈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느릴 수도 있고 더 빠를 수 있는데 그거는 예측 못하니까. 다만 길게 봤을 때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국토부 자료 중에서 실제 주거용 전입신고 안 돼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써버렸어.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야, 이거 오피스텔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이야 라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뿅 던져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국세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저희가 세무 검증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한 몇 달 지나고 나면은 국토부에서 청구권 사용 가능 전입신고한 오피스텔 몇 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개 던져주니까 국세청에서 어제 나온 것처럼 세무 검증하겠다고 화답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올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월세 신고제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맞물려서 이렇게 다 조각 이게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제가 방송 맨 처음에 할 때 이거 첫 번째 기사 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오피스텔 인기가 높은 이유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가격이 좀 적으니까, 게다가 월세까지 나오니까 가는 건데, 아무튼 좀 이런 리스크는 확률이 비록 적을 수 있겠지만 아예 0%하고 확률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안하고 하시는 거죠.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설령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엄연히 말해서 좀 불법 편법은 좀 안 하시는 게 낫죠. 안 하셔야죠. 그거 말고도 합법적으로도 돈 벌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렇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두 개 기사를 가져왔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몇 가지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그간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변화된 거라든지 그냥 충분히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죠. 어떤 분들이죠? 내가 오피스텔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주거용이잖아요. 그쵸? 뭐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피스텔 어떻게 좀 해보고 조금 이렇게 잠깐 해가지고 좀 소위 말하는 단타 좀 치려고 하는데 항상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입신고 못하게 하고 투자금 적게 해야 되니까 전세로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청구권 들어가는 그 사이에 2년을 더 이제 해줘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럼 2년 동안에 과세당국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가지고 뭔가 조사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텔레그램에도 공유드린 기사가 뭐였습니까? 등록 임대주택
전수조사하고 나서 뭐 이제 몇천 건 위반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사람도 뽑고 했는데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서 다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점 다 못하고 그 중에 중점 사항, 의무 임대 기간 잘 지켰는지 그거 하나 위주로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점점 더 이게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4월달에 4개월 동안 조사한 거를 올해는 7개월 동안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일부러 내가 무슨 불법을 저지르거나 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잘 모르고 있는데 뭐 어디 갔더니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내용인데 그냥 누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 것처럼 내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과세 당국이라든가 관계 당국에서 뭐 봐주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시스 베이컨 맞나요?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정말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몇 가지 더 할 말이 있는데 일단은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최대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책임이 모두 여러분 명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기사 가져왔습니다. 거의 처음은 아니고 오랜만에 점심때 라이브 해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좀 사무실로 옮기고 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녁에는 좀 웬만하면 좀 잘 안 하려고 이제 라이브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오늘 점심 해봤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 멤버십 특강도 이왕이면 토요일 오후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이렇게 더 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밤에 물론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게 밤에 우리가 두 번 해봤잖아요. 9시 시작하니까 1시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2월까지는 아마 밤에 할 것 같고 3월부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낮 시간으로 좀 옮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식후 방송이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 이제 라이브를 좀 이제 정해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좀 예측 가능하고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다가 좀 미리 언지를 드리고 또 이제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은 알림이 오니까 괜찮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알림 왔다고 무조건 딱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점심시간 하면 식사 드시면서 드실 수도 있고 제가 먹을 수는 없겠네요. 자,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뒤풀이는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많이는 못하고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풀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멤버십 특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링크 하나만 공유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밤에 좀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퇴근 때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당겨서 했습니다. 네, 어쨌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잠깐 뒤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점심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점심시간을.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하나인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그날부터 플러스 2년 후에 아파트 일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죠. 이게 이번에 그랬잖아요. 용도 변경.
예. 이거는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용도 변경 그리고 증여인 경우에도 추가 2년 해야 된다. 아파트 매도 때문에 오피스텔 매도는 너무 안 팔려서 최저가는 이거는 이제 좀 뭐 이게 그 당사자 다이애나님한테는 조금 약간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만약에 이거 매도하기로 선택을 하셨다면 이건 더 싸게 내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매도하기로 했다면 최저가에서 죄송하지만 더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그 사람마다 이제 투자 스타일이 다르신데 저라면은 만약에 딱 얘는 그냥 버리기로 제가 마음 먹었잖아요. 이제 매도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더 싸게 내버려요. 미쿡에서 보고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거기 괜찮으시죠?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서 근데 이제 빨리 접종 잘 받으시고 좋아요 추천 구독 꾹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파트 한 채 5피 한 채 있는데 세금이 너무 한국 세금인데 그렇죠 어렵죠. 너무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너무 복잡하게 바뀌었어. 근데 집주인은 오피스텔 사무용으로 내줬는데 세입자가 집주인과 상의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약진흥권 사용료도 있을까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적어도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냥 주택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자스민님 고맙습니다. 오늘 차 한잔 맛있게 마시겠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도 이익공유제 이익공유제 하면 손실공유도 해야죠. 오피스텔 아까 누구셨죠? 다이애나님이셨나요? 뭐 2천만원 보고 손해보고 하시면은 저 2천만원도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갤러리아 팰리스 오피스텔 한 채 있는데 갤러리아 팰리스면은 여기 잠실 거긴가요? 자주 가는 곳인데 지금 주거용이지만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도 계약갱신 청구권 가능하죠. 청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리님. 청약은 뭐 제가 어설프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21년 매도 법인 명의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양권이니까 법인은 기간에 따라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그냥 내는 거죠. 2020년 4월, 5월, 6월 단기월세 준거 신고 누락했는데 이거 과태료 이거 신고 안 하시면은 이거는 좀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빨리 과세장국 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자체. 이익도 공유하고 손실도 공유하고 참 이러면은 이제 재미가 없겠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욕망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예. 우연히 들어왔다가 제네시스는 반갑습니다. 아유 최명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분양하는데 지장 없어요 라고 그 말씀 주셨네요. 지은지아 TV님이. 제가 알기로도 그렇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아파트 증여할 때 과표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이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죠. 근데 이제 감평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할 말이 없거든요. 내가 돈 들여서 감평 받은 거니까. 그게 낫죠. 월세는 계약갱신이 상관없는 건가요? 월세도 계약갱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지은지아 TV님도 물어보시고 혹시 제가 틀린 게 있나? 제가 같은 질문이 나오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국가를 위한 일이니 다들 이익만 공유해줘. 뭐 손실나면 알아서. 글쎄요. 자, 제네시스는 아파트 2채, 오피스텔 2채입니다. 오피스텔 2개 모두 종부세 합산 대상이니까 주거용이면은 종부세 들어가죠. 아빠가 리센치 31평 가지고 있는데 주민으로서 동거하면 종부세 합산인가요? 저거는 어차피 그렇지는 않고요. 그 종부세는 명의별로 가요. 그러니까 그 김양준님 본인 명의 갖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더하는 거고, 그 아버님이 갖고 있는 명의의 공시가를 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고. 다만 종부세는 그러지만 김양준님 보유하는 주택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택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은 양도세 할 때는 세대 기준 들어가 버리니까 폭탄 맞을 수 있죠. 네, 금빛 태양님 어서 오세요. 근데 저희 끝나는데 어떡하지? 네, 그렇죠. 네, 저 경우 문제 돼요. 조심하세요. 나중에 취득세도 문제 있고. 네, 그렇죠. 네, ASDF님이 그렇죠. 아유 잘 말씀 주셨네요. 부부는 합산 가능.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부부 합산 가능은 저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그때만. 예, 그래서 그렇게 또 알려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어쨌든 이제 점심시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똑똑해지는 점심과 함께하는 채널 제네시스가 뭐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요 질문 하나만 보겠습니다. 김인석님 질문 보겠습니다. 1번 10년 이상 보유거주 아파트, 2번 주임사 8년 오피, 3번 2월에 입주하는 분양권. 2번 오피스텔을 먼저 팔면 3번과 1번 일시주택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세 적용하나요? 취득일부터 양도세? 이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되죠. 예, 이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되죠. 지금 나왔던 작년 2월에 나왔던 기재부 쟁점 7가지 중에서 1번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되긴 하겠지만, 예, 비과세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줄리아나님 절친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커뮤니티 게시글을 꼭 잘 보세요.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셔야지 거기 기존에 있었던 절세 노트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 영상은 2월 말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계속 보시고, 아시겠죠? 네. 오피스텔 사업자 10년 부가세 완납한 거는 팔 때 딱히 뭐 없죠. 내가 받은 거 다 했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친분들은 커뮤니티 게시글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다음에 또 올게요.